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일전선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체제를 전복하는 방법, 그리고 공산국가에서 해외에 침투하는 방식, 다양하게 전략 전술을 구사합니다. 러시아 혁명 때 그랬고요. 중국 공산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북한이 남한을 체제 전복을 하는 수단으로 남한의 좌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다양하게 시대에 따라서 변천돼 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통일전선 전술은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낸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요, 적의 약점을 집중 공략한다. 두 번째는요, 적의 내부의 갈등을 조정한다. 세 번째는 광범위한 일반 대중과 연대한다. 민주주의, 인권단체, 정의, 평등, 또 생명존중, 사람중시, 차별금지, 포괄적 성교육, 침투에 들어가서 연대한 다음에 이용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전서부터 나왔는데요. 중국으로 옮겨가서 성공적인 통일전선 전술의 역사를 보면은 2차 국공합작입니다. 거의 공산당이 멸절할 수준으로 국민당한테 몰려서 패망 직전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련의 지도를 받아서 일본 군국주의를 일단 막아내자, 일본 침략을 막아내자, 그리고 나서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진정한 승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협정을 맺기를 제안을 합니다. 국민당 정부, 장제스 정부가 완전히 공산당, 모택동 공산당 전략, 그런 뒤에 배후에는 이제 소련의 지도가 있었죠. 이런 것을 이제 말린 거죠. 그 당시 계속 밀어붙여서 공산당을 멸절시키면 되었는데, 일본이 나타나고 또 여론도 그렇고 외부의 힘이니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공합작을 하게 됩니다. 국민당하고 공산당 합작을. 여기서 이제 국민당은 모든 힘을 다 소진을 하고요,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반면에 공산당은 일본과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조직을 강화하고요, 국민당에 침투돼서 약점을 파악하고 국민당을 포섭하고 자기네 힘의 역량을 기릅니다. 굉장히 야비하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문제들을 거의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일단 명분상으로요, 이제 항일이란 대의 명분을 세우기 때문에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자기네들의 완전히 멸절, 그러니까 공산당의 패망을 피하게 됐죠.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 중국 민중들한테, 인민들한테 진정한 일본과 싸우는 민중의 대변자, 인민의 대변자는 공산당이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항일전쟁 중에 일본과 싸움은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자신네들의 군비 확대라든지 힘의 역량 강화라든지 국민당 포섭, 매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당의 전력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지휘체계 이런 걸 모조리 알아냅니다. 결국 공산당이 국민당 내부에 침투돼서 내분을 일으켜서 와해시켜버리죠. 결국 힘을 소진한 국민당 정부는 무너지고 말죠. 중국 공산당이 전역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 방식은 개혁개방에서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을 몰래 탈취하고, 또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그 기술을 알아내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죠. 합법, 비합법, 통일전선 전략을 그대로 만들게 됩니다. 과거에 그게 국민당 정부였다면 이제 그것이 미국이 되는 거죠. 또 유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과 자본을 축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끝내는 세계를 지배한다. 다시 이전에 그들이 말한 중화질서, 그러니까 중국이 지배하는 위계적 질서로 돌아간다. 이게 다 통일전선 전술의 응용입니다.
그거에 관련돼서요, 통일전선 전술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전술과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보기에는 거의 불법과 사기, 기만, 뭐 이런 거지만, 그 서슴없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좌파들은 그런 일을, 도덕심이나 뭐 이런 거 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 부처가 그 통일전선 전술에 동원되고 직접 담당하고 또 간접적으로 협력하에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국가안전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1983년 이제 정보, 방첩, 공작 이러한 기관을 통폐합을 해서 이제 공작 요원을 파견합니다. 담당시키는 게 제외 공간에 있는 외교관들이라든지 공무원들, 또 그 언론기관 파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의 말씀을 드렸던 그 기술을 빼내오거나, 또는 친중, 종중 인사를 양성하거나, 종중 정책, 친중 정책을 파견된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중앙에서 국가안전부에서 지시를 내리는 그 지시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비공식 요인은 뭐 유학생이라든지 과학자, 연구원, 또 뭐 기존에 있는 화교들이 미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기업, 뭐 정부기관, 뭐 이런 것 민간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에 나가서 마약 밀매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이런 조직까지 다 연계돼서 움직입니다. 그 선거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 시진핑과 그 캐나다 총리가 중국 공산당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고 막 언쟁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이제 언론에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각국에 이제 선거 개입도 합니다. 친중, 종중 인사를 입후보시키거나, 또 부정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또 지원을 하거나,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몰래 부정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나, 이러한 공작을 합니다. 1990년대부터는 더욱더 이런 해외 통일전선 공작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한중 우호협회, 일중 우호협회, 호중 우호협회, 캐나다 중국 우호협회. 우리나라는 이제 한중 우호협회죠. 엄밀히 말해서 그 중국은 민간단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관변단체고, 그 통일전선 선동부라든지 공산당, 또 국가안전부에서 다르게 통제를 해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의 그 공작금을 사용을 하고 특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하게 민간 부분에서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적 사고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그 해외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는 공작 기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할기구인데요. 중국 평화통일촉진회, 또 정협, 홍콩, 마카오, 대만 교민위원회, 정협 외사위원회를 두고서요, 각 국가별 중국 평화통일촉진회라는 것을 둡니다. 이것이 이제 통일전선 전술에서의 공작기관이고요. 또 국무원 교무판공실이라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요. 국무원의 교무판공실이 있고요.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가 있고요. 귀국화교연합회가 있고, 중화해외연의회가 있고요. 중국유학인원연의회가 있고요. 구미 동학회가 있고, 중국과 세계화센터가 있고요. 천인기획 전문가 우호회가 있고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있고, 차공당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민해방군 내에서는요, 정치공작부 연락국,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이런 데가 이제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무원의 국가안전부, 중국 현대국제문화연구원, 중국 국제문화교류센터,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안에는 중국 국제교류협회, 중국 민간조직 국제교류촉진회, 국무원 외교부 안에는 중국 인민대회 우호협회, 중국 인민외교학회, 또 국무원 상무부에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 교육부에서는
공자학원 총부, 공자학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자학원. 그리고 중국 교육 국제교류협회. 또 중국 공산중앙 선전부가 있고요. 공무원 국가 종교 사무국이 있습니다. 종교, 문화, 교육, 외교, 뭐 통상, 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통일전선 전술을 가능하게 하는. 자, 이런 통일전선 전술에 있어서 중국이나 북한 또 이런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자, 정당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장악을 했죠. 민주당을 장악하고 그 외에 소수 정당을 장악하고 소수 정당을 제휴해서 뭐 연동형 비롯 대표제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필요했을 때는 이제 회피하거나 제거해 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힘당이라든지 여야를 넘나들고, 또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국정원을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하고 또 뭐 사법부를 장악하고, 학계는 이미 뭐 대부분의 장악당했죠. 언론계, 출판계, 영화계, 예술계.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는 인권이다, 민주주의다, 포괄적 성교육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있는 안티파라든지 BL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금이 다 들어가고 그 지원을 한다고요. 그렇게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대를 하죠. 그 연대를 한 부분이 어느 정도 혁명이 무르익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다 취할 때까지 진지를 장악하고 인사를 장악하고 예산을 장악하고, 이전같이 뭐 특별히 공작금이 내려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조달을 하고 세금으로 이미 이제 볼모가 잡히게 되는 거죠. 어느 선부터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단계. 중국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패망하는 순간이 국민당 조직, 그를 국민당 정부를 손을 쓸 수가 없이 암세포가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가 공산당인지, 누가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이제 알 수 없는 단계가 오는 거죠. 베트남도 같은 방식으로 공작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도와주고 아무리 해준다 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인데 대한민국을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생각이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생각했는데 여기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가 가장 심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고요. 흔히들 이제 빠지기 쉬운 오류는 디커플링이고, 중국, 어차피 이렇게 세계 지배화 전략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갈 텐데, 미국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사람은요,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있죠.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리고 남한에 이제 좌파가 있는 거죠. 저는 전향했다는 사람을 가장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향한 사람들도 특수임무를 띠고 통일전선 전술의 한 일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향자를 믿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우병 반대 시위를 한 사람들, 후쿠시마 반대 시위를 한 사람이 2, 3년 만에 달라져 가지고 갑자기 우파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수 목적을 띄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만큼 2, 3년 전만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고를 하던 사람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굳건한 의지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사람들. 여러분, 구한말일 때 그리고 해방 직전에 현재보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승만이라는 특별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반석에 올려놨죠. 지금도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람들, 우파 좌파 거의 다 장악했고, 선관위, 경찰, 또 국가조직, 그리고 학계, 출판계, 언론계 다 장악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미약하지만 우리한테 남은 것은 우리가 옳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 들어바치려 하는 매국 세력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옳지 않습니다. 정당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주, 그들이 말하는 주체, 들어바치는 것이 자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게 움직이고 자각하고 깨어 있으면서 조직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좌파를 몰아내고 통일전선 전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청년들,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청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우파 그 젊은이들의 활동 그리고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